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3강 PLSSEM 조절효과 분석 실습 2번 다중집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 문제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는 167페이지 통계 실습 5-2가 되겠습니다. 5-2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범주형 조절 변수를 이용한 조절효과 분석 실습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불러드릴 거는 제5장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단이 세 집단인 경우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제 요 모델이 나올 거예요. ESG 경영성과 모델.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트스트랩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고 또 분석 결과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됐고, 우리가 그 사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업력 집단 간의 측정 동일성 검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콤 절차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열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해서 할 거예요. 순열 MGA로 이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범주형 조절 변수니까 집단이 이제 세 집단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범주형 조절 변수 첫 번째는 10년 이하 집단 1번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년에서 20년 집단 2번으로 코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1년 이상 집단이 있는데 이건 3으로 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로를 지금 우리가 다중 집단 분석을 할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부분적인 이제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 효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독립 변수인 ESG 경영 활동이 조직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금 조절 변수가 하나 있어요. 즉 업력 집단에 따라서 ESG 경영이 조직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요 경로죠. 요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다를 것이다. 이 가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력이 1, 2, 3 집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습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알아보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1집단, 2집단, 3집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1집단으로 이제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걸 2집단으로 했습니다. 1과 2가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콤 절차를 이제 수행했습니다. 수행했더니, 구성적 동일성은 여기 보는 것처럼, 다 P값이 0.0보다 높죠. 크죠. 그래서 구성적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평균 동일성 검증을 또 했더니 A 절차를 했어요. 했더니,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0.0보다 높아서 커서 우리가 이제 구성적 동일성 다음에 수행된 평균 동일성 3단계 A까지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동일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제 평균 동일성 다음에 우리가 3B를 했는데, 3단계 B를 했는데 이게 분산 동일성이에요. 분산 동일성을 해보니까 P-밸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다 뭐가 넘었어요? 0.05가 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1집단과 2집단을 이제 비교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분석했을 때 측정 동일성은 모두 이제 다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1집단이에요. 여기가 1집단이고 21년 이상이 이제 2집단이 되어서 이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미콤을 수행한 결과 순열 검증을 통해서 미콤을 검증한 결과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2단계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0.05보다 다 크죠? 그래서
구성적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A로서 또 평균 동일성을 이제 검증을 해봤더니 이 두 개는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0.05보다 적어가지고 이 평균 동일성은 부분적으로만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동일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3단계 B를 또 했더니 분산 동일성을 봤더니 여기도 어때요? 0.05가 다 넘었죠? 그래서 분산 동일성은 이제 확보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통틀어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우리가 옴니버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OTG를 하고 있는데 OTG에서 세 번째 측정 동일성 검증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1집단이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2집단이 된다고 보세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했어요. 했더니 p-밸류가 구성적 동일성 p-밸류가 0.05보다 높아요. 예, 커요. 그래서 구성적 동일성이 확보됐다. 그리고 여기도 봤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0.05보다 높네요, 다. 그래서 여기도 평균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세 번째도 봤더니 또 p-밸류가 0.05보다 커요. 높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전부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집단, 세 1집단, 2집단, 1집단, 3집단, 그리고 2집단과 3집단을 다 비교를 해봤더니 측정 동일성이 이제 부분 측정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전부 측정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MGA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측정 동일성이 어느 정도 다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부트스트랩 MGA를 이제 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첫 번째 우리가 분석한 거는 뭐냐면 10년 이하하고 11년, 20년 요 사이 두 개 간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차이 검증을 했더니 개수 차이가 나왔는데 이 정도 크기가 나왔어요. P값은 이렇게 나와서 0.05보다 커요. 그래서 이거는 D각이 됐죠? D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개수 차이를 또 비교를 했는데 10년 이하하고 21년 이상을 이제 비교를 했더니 개수 차이는 0.178이 나왔고 그리고 P값이 이렇게 나와서 0.05보다 적죠. 그래서 0.05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개수 차이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11년에서 20년하고 21년 이상을 이제 다중집단 분석을 했더니 두 개 간의 다중집단 분석을 했더니 개수는 0.103이 나왔고요. P밸류는 이제 0.05보다 적게 나왔어요. 0.05보다 적게 나와서 가설이 이제 여기도 기각이 됐죠. 그래서 가설 채택된 경우는 이 중간 정에 있는 값, 요 가설만 채택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은 10년 이하하고 21년 이상을 서로 비교해서 다중집단 분석을 해봤더니 이 개수 차이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다중집단 분석 결과 이제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마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실습을 위해서 스마트필 4.0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통계 실습 5-1을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프로젝트 프롬 백업 파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분석 데이터 고급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5장 들어가신 다음에 ESG 경영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열기 하겠습니다. 세이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들어왔고요. 자,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뜨는데,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데이터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10년 이하 집단이고요. 또 하나는 11년에서 20년 집단,
마지막으로는 21년 이상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데이터 이쪽 부분을 눌러야 됩니다. 이쪽을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범주형 조절 변수인 업력 집단을 가지고 이제 그룹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너레이트 그룹스 클릭. 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업력은 제가 히스토리로 입력해 놨어요. 그래서 업력은 히스토리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어플라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룹이 3개로 나왔어요. 좀 상세하게 그룹 1, 2, 3을 하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에디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나오면 요거는 10년 이하 집단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0년 이하 집단 이하 집단 그리고 어플라이 두 번째 에디트를 누르세요. 이 그룹 2에 에디트 누르시고 뭐냐면 11년에서 20년 집단 이렇게 눌러주시고 어플라이 세 번째 에디트 하시고 21년 이상 21년 이상 집단 이렇게 쳐주시고 어플라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단이 3개가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는 81개의 표본, 11년에서 20년 집단은 79개 표본, 21년 이상 집단에서는 101개 표본이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261개 중에 이렇게 3개로 분할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 상단에서 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백.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실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ESG 경영 모델 가서 더블 클릭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자, 프로그램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좀 가운데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거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다중 집단 분석에서 먼저 할 일은 순열 MGA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하냐면 미콤 절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측정 동일성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calculate 들어가시고요. 자, 순열 검증 쪽으로 조금 내려오세요. 자, 퍼뮤테이션 멀티그룹 어널리시스 이거죠? 순열 다중 집단 분석이죠. 클릭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3번 분석을 해야 돼요.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2집단과 3집단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할 거예요. 첫 번째, 자, 10년 이하 집단, 그 다음 비교할 대상은 11년에서 20년 집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스타트 칼큘레이션. 결과가 나왔겠죠? 미콤 절차. 뒤로 와보면, 자, 왼쪽에 미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자, 먼저 2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2단계를 보면, 결과를 잘 보시면 어때요? P-밸류가 다 0.05보다 크죠? 따라서, 요 단계는 통과가 됐어요. 2단계가 뭐였냐면 구성적 동일성이었어요. 통과가 잘 됐죠? 다음에 3단계 A를 보겠습니다. 평균 동일성입니다. 평균 동일성도 보니까 다 P-밸류가 여기 있는 P-밸류가 0.05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도 통과가 됐어요. 평균 동일성도 집단 간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봤더니 P값을 또 봤더니 0.05보다 다 커요. 따라서 3단계 B도 확보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분산 동일성이 이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다 해봤는데 다 통과됐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calculate. 다음에 다시 순열 검증으로 또 와서 이번에는 10년 이하 집단과 뒤에는 21년 이상 집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2개 집단을 가지고 이제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칼큘레이션.
다시 퀄리티 기준은 보시고 미콤 클릭을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이제 구성적 동일성을 이렇게 보니까 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렇게 0.0보다 커요. p-밸류가. 그래서 우리는 구성적 동일성 확보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3단계 A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0.0보다 커요. 그래서 특정 동일성이 검증되는데 마지막 조직 회복 탄력성의 경우에는 p-밸류가 0.0보다 적어요. 그래서 평균 동일성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평균 동일성은 이제 확보가 안 된 걸로 평가를 하시면 돼요. 자, 3B를 보겠습니다. 3B 단계. 다 0.05보다 크죠? 그래서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가 지금 빨간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까지 거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결론은 부분 측정 동일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측정 동일성은 마지막 C로 가신 다음에 calculate. 다시 내려와서 permutation 멀티그룹 어널리시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11년에서 20년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은 21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 칼큘레이션. 다시 자, 파이널 리절트 눌러보시고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은 미콤이라고 있어요. 미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성적 동일성이 나왔습니다. 다 0.05보다 크니까 구성적 동일성 확보됐죠? 3단계 A로 가겠습니다. 평균 동일성. 여기도 마찬가지죠? 0.5 다 커요. 평균 동일성 확보됐죠? 자, 마지막으로 분산 동일성 가보겠습니다. 자, 분산 동일성도 다 p-밸류가 0.05보다 커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2단계, 3단계 A, B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집단과 비교할 때는 뭐예요? 전부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측정 동일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쭉 내려와서 부트스트랩 멀티그룹 어널리시스를 해보라고 했으니까요.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거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셀렉트 올을 하십시오. 화면 하단에 보면 셀렉트 올이 있죠? 셀렉트 올 그리고 이쪽도 셀렉트 올 셀렉트 올을 다 하셔요. 양쪽에. 그러면은 세 번 이제 총체적 검증을 해줍니다. 옴니버스 테스트를 해줄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10년 이하 집단과 11년에서 20년 집단을 비교해 줄 거고요. 10년 집단과 그리고 21년 이상 집단 비교해 줄 거고요. 또 11년, 20년 집단과 21년 이상 집단 이렇게 세 번 이제 우리가 쌍대 비교를 해줄 거예요. 쌍대 비교 검증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칼큘레이션. 분석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금 첫 번째 선택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트스트랩 MJ를 했어요. 근데 다른 방법들도 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요 방법에 클릭을 하시고 결과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뭐예요? 이 실습 문제는 부트스트랩 MJ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조절력과 어떤 거? ESG 경영 활동에서 조직 회복 탄력성에 어떤 조절 변수가 있었죠? 업력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10년 이하 집단과 11년에서 20년 집단을 이렇게 개수 차이를 구해봤더니 0.076. 그 다음에 10년 이하 집단과 21년 이상 집단의 개수 차이를 구했더니 0.178. 그리고 11년에서 20년 집단과
21년 이상 집단을 또 차이로 구해봤더니 개수 차이가 0.103이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투테일드가 계속 나올 텐데, 투테일드 피 값을 보시면 돼요. 여기 투테일드 나왔죠? 화면 10년 이하 집단과 11년, 20년 집단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p 밸류는 0.327 기각이 됐죠. 그래서 조절 효과 없는 거예요. 여기서 10년 이하 집단과 11에서 20년 집단 간에는 조절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가보시면 어때요? 0.043이 나왔어요. 0.05보다 적죠? p-밸류가 채택이 되었어요. 즉 조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어떤 거를 했을까요? 10년 이하 집단과 21년 이상 집단을 두 집단으로 해서 가중 집단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절 효과가 있다. 이 집단 간에는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년에서 20년 집단하고 21년 이상 집단을 비교했더니 p-밸류가 양측 검증에서 0.304가 나왔어요. 따라서 뭐예요? 통계적 유의성이 없죠? 그래서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거를 보시고 이제 결과를 잘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고 또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3강 PLS-SEM 조절 효과 분석 실습 2번 다중 집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